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질병정보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진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진혁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백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백반증에서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모셔서 백반증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궁금했던 걸 미처 못 물어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렇더라도 지난번에 또 마침 또 시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때 뭐 저희가 알아봤던 증상이라든지 원인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반증 정의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백반증은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피부의 색소가 파괴되고 파괴된 색소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피부에 이제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증상은 반점이 답니까? 네, 다른 증상들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없고요.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은 없고요. 간혹 가다가 초기에 증상이 심해질 때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백반증이 있는 부위에 털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밝혀졌나요? 백반증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면역 이상이나 신경체액설이라는 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멜라닌 세포가 자가적으로 파괴된다는 자기 파괴설 등이 유력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을 한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정의, 원인,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왜 백반증을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여쭤본 것 같은데 그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백반증은 아프거나 가려운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정신적으로 많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고요. 왜냐하면 외모에 많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외모에 민감한 20, 30대나 아니면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이 타격을 주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치료하실수록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그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빠른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고통받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통증이나 가려움증은 없지만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번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덜 느끼시려면 빨리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진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외관상으로 다른 색소 질환하고 다르게 그 모양이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살색 부분과 하얀색 부분이 정확하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또 이것으로 정확하게 판정이 힘든 경우에는 우두등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우두등을 비췄을 때 다른 색소 질환과 다른 색깔을 나타내게 되고요. 또 이것을 비췄을 때는 속에 아직 숨어있는 백반증이나 아니면 살아 올라오고 있는 점들을 좀 더 빨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초기에 이것이 정말 백반증인가 아닌가 알기 힘든 경우에는 피부 조직을 이용하는 피부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진단법은 뭐 양방이나 한방이나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진단 과정인 겁니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단 과정입니다. 치료법은 어떻습니까? 치료법은 한방 쪽에서는 먹는 약과 침치료 그리고 이제 외용제 등을 이용하게 되고요. 네. 먹는 약들은 백반증으로 인해서 없어진 색소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침은 면역 기능을 이제 조종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있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계속 색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항산화 연고라고 하는 외용제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방 쪽에서는 크게 이제 스테로이드 요법, 그리고 자외선이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광선 요법, 그리고 피부를 이식하는 피부 이식 수술 등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 각각의 치료법 좀 특징별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스테로이드가 이제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면역계통에서 피부 색소를 파괴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연고를 이용하든지 내복약이나 주사를 이용해서 번지는 걸 막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나 자외선을 이용하는 광선요법은 한약과 비슷하게 이제 색소의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피부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정상 피부를 그 위에다 덮어주게 되는 건데요. 피부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 번지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상처가 생겼을 때 그쪽으로 백반증이 생기는 분들은 치료를 하기 좀 까다롭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물론 한방과 양방에서의 치료법이 다른데 어떤 차이가 가장 큽니까? 한방적인 치료는 가장 큰 것이 이제 면역 기능 자체를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색소에서 그 색소를 만들어낼 때 색소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호르몬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중간 과정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들이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 그 단계에서 같이 작용을 하는 게 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양방치료법이 좋다, 뭐 한방치료법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게 개인마다 또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협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백반증 치료에 있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뭐 더 낫고 덜 낫고 하는 건 없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양쪽에서 치료하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까지의 과정이 있다면 서로 작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협진을 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았고요. 네. 또 실제로 그에 관련된 논문을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진을 하는 게 본인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협진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한의원에 갔다가 뭐 피부과도 가서 어쨌든 같이 다닌다는 건 전문의한테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의사 모셨으니까 주로 항방치료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백반증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한의학 치료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사용되는 한의학 치료제는 제일 큰 것은 이제 색소의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쪽에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요. 네네. 실험적으로 이제 색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색소를 만드는데 중간 과정에 필요한 효소들의 활성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가 파괴되는 숫자보다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한약 치료제와 함께하면 좋을 뭐 보조 치료법이 있습니까? 네, 침구 치료하고 외용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침 치료를 통해서 문제가 생겨 있는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반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 피부 부위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가 높은데요. 이 활성산소는 색소를 실제로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항산화 연고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약 치료에도 연고를 사용을 하는군요. 네네. 혹시 수술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백반증 치료법 중에 수술도 있더라고요. 이게. 수술을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피부를 떼어서 그 위에다 덮어주는 건데요. 이제 이식이 잘 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정상 피부 세포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대신 한계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백반증이 생기는 분들은 조금 피부 이식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덮었을 때 그 옆으로 번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 더 번지지 않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이게 양방치료법에 해당이 네네네.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치료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가 되고 개선이 되는지 사실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좀 사례를 들여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피부의 색소가 살아나면서 그 백반증 부위 한가운데에서 점이 올라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네. 색소가 생긴 부위에 이제 다시 색깔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점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주변에서부터 색소가 밀고 들어오면서
모양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네. 눈 주변에 있는 그 백반증 부분들이 작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주변에서부터 색소가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새로 점이 생기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맨 끝에는 눈 주변에 있는 백반증이 거의 다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된 뒤에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백반증이 치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장 마지막 사진이 그러면 완치된 상태인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피부색으로 완전히 다 돌아왔는데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쪽에서 백반증 치료한 지가 100년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근데 치료가 다 되신 뒤에 다시 돌아오신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가 치료된 뒤에 다시 시작이 돼서 오신 경우들은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네. 치료를 하신다면은 완전히 끝을 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네. 되시면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번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률은 낮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이제 완치가 될 만큼 확실하게 뿌리 뽑아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네네네. 근데 어떤 분은 병원 안 가시고요. 그 기계 태닝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기계 태닝에 쓰는 그 자외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치료에 쓰는 자외선은 조금 파장이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사용되는 파장은 굉장히 그 좁은 영역에 있는 몇 가지 파장만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태닝 기계로 치료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는 백반증 치료하는 치료 기구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신데, 근데 완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은 완치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할까요, 이게? 제일 큰 것은 이 병 자체가 치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치료율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 60%에서 70% 정도 환자분들이 호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못 견디고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인내력이 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기간이 그래도 조금 길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과를 보는데 6개월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가 힘들지를 보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시겠죠. 조그만 경우라면 빨리 이제 치료가 되셔서 그 6개월 안에 끝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부위가 너무 넓다면 그때는 그 6개월 이상,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까지 치료를 하셔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까지.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2년이 걸리더라도 완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6개월 안에 호전 반응이 나타나시면 완치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크기에 따른 시간 싸움이 되는 거죠. 중간에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많이 보이는 부분이 줄어드시고 나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강요를 하십니까? 그러더라도 완치할 때까지는 병원을 다니셔야 됩니다라고? 가능하시면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랬다가 번져서 오시게 되면 또 크기가 커져 있으니까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보다는 치료를 하셔서 성과가 나타날 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끝을 내시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중간에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환부가 다시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병원을 가서 재치료를 받을 경우에 치료가 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효과가 나셨던 거기 때문에 그 약에 반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커져서 오실 테니까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겠죠. 알겠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그냥 깨끗하게 완치될 때까지 확실하게 뿌리를 뽑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백반증을 치료할 때라든지 예방하기에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스트레스를 많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햇빛은 주로 소아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서 10월 정도까지 햇빛을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성인분들이 시작이 되실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나서 그로 인해서 면역계통이 타격을 받아서 시작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풀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모든 분들이 백반증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를 빨리 풀어주시면 몸에 타격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비타민 종류 중에서 몇 가지가 그 백반증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백반증에 많이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이제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네. 견과류인 호도나 잣에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호도나 잣을 평소에 자주 드신다면 도움이 되고요. 양이라면 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알 정도, 그리고 잣이라면 어른 숟갈로 1숟갈 정도를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곤란합니까? 아니요, 나쁘실 거는 없고요. 네.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하시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하거나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뭐 식이요법 중에서는 견과류가 가장 좋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그 외에 또 추천해 주실 음식이라든지 있으십니까? 골고루 음식 잘 드시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견과류 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백반증이 음식에 크게 구애받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일상적인 그 식생활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면 앞에 말씀드렸던 견과류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움이 되는 백반증에 좋은 생활 습관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갈 때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네요. 네네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몸까지는 바를 생각을 잘 못 하시거든요. 몸은 그 옷을 잘 선택하셨을 때 자외선의 상당 부분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요즘에 쿨토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팔 말고 긴팔을 반팔을 입을 수 없어서 고민하시던 남자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팔 쪽에 백반증이 있으면 여름에 반팔을 입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쿨토시 같은 경우는 그냥 끼워두시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지도 않고요. 자외선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좀 써주셔야 되고요. 요즘 많이 유행한 선캡 같은 걸 쓰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여름은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캡이라든지 쿨토시 같은 걸로 가릴 수 있는데 겨울은 뭐 긴 소매를 입기도 하고요. 자외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생각에 손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도 않거든요. 네네. 그거는 괜찮나요? 그 정도는? 네, 11월부터 3월 초 정도까지는 자외선이 약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화장품이나 간단한 자외선 차단제 정도만 바르셔도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꼼꼼하게 얼굴에다가 전부 다 바른다든지 하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미백 화장품도 참 많이 바르거든요. 그거는 괜찮을까요? 미백 화장품 중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백반증을 일으켜서 네.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미백 화장품을 쓰실 때는 차라리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이미 게 검증이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바르는 방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궁금한 것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여쭤봤는데요. 사실 백반증은 고통이라든지 통증, 간지러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치료해야 할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반증 치료는 그 치료가 아주 쉬운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아닙니다. 좀 까다롭긴 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조심하셔서 치료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치료하실수록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치료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작을 때 치료를 시작하시는 편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오늘은 백반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대인 기피증이나 사회생활에도 연결을 좀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말에 당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꾸준히 치료받으시면서 건강과 자신감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이진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